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C++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두 차시에 거쳐서 학습하겠습니다. 스트림이라는 것은 데이터 흐름을 말하는데요. C++ 스트림 종류에는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 있습니다. 입력 장치, 즉 대표적인 키보드에 연결되어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스트림이 입력 스트림이고요.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출력 장치, 기본 출력 장치는 모니터죠. 출력 장치로 전달하는 스트림은 출력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렬에 쭉 연속된 이걸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입력 스트림에서 그리고 출력 스트림에서 얘가 화면에 나옵니다. 키보드에서 프로그램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출력 장치, 즉 모니터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그 C++ 입출력 스트림은 버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프로그램까지 전달하기 전에 일시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자마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모두 그 프로그램에 전달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좀 원시적인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잘못 입력한 걸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 입력한 것도 이미 프로그램에 전달되겠죠. 따라서 완벽하게 입력이 끝난 후 사용자가 엔터 키를 치면 그때 입력된 내용을 그 프로그램에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임시 기억할 수 있는 버퍼를 가지는 것입니다. 스크린 출력 스트림 버퍼라고 해서 출력 장치로 보내기 전에 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버퍼를 가지는데요. 이때는 버퍼가 꽉 차거나 또는 강제로 출력을 명령할 때 그때 출력으로 이동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헬로를 입력하고 싶었는데 HELLO가 아니라 U를 입력했다고 한다면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프로그램에 전달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시 U를 빼고 O를 다시 고치는 동안 그대로 프로그램까지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완료의 의미로 엔터키를 치면 그때 프로그램으로 전달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저장하고 있는 이 자체를 버퍼라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하나 흐름대로 그대로 전달되는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출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n 이게 newline이라는 기호죠. 그리고 또는 cout은 표준 출력인데요. cout.flus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버퍼를 모두 비워라 라는 명령이 나오면 출력 장치로 이동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newline, 즉 다음 줄로 내려가라 또는 엔터키죠. 이걸 만나거나 플러시 명령을 만나면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입출력 방식에는 스트림 입출력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저수준 입출력 방식으로서 버퍼를 가지지 않는 출력 방식이 있습니다. C++에서는 이 스트림 방식,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버퍼를 가지면서 엔터키를 쳤을 때 프로그램으로 입력 내용이 전달하거나 또는 뉴라인이나 플러시 명령이 있을 때 출력 장치로 전달하는 그러한 스트림 방식의 입출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입출력 시스템은 문자 하나를 한 바이트로 표현하는 영어죠. 영어가 그렇잖아요. 그 언어의 문장만 입출력하도록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가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한글 같은 문자는 입력을 할 수가 없었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CHAR형으로 변수를 만들면 한글을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C++에서는
한 문자를 여러 바이트로 표현하는 그 다국어의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입출력 표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ANSI ISO C++ 표준에 의해서 템플릿을 사용해서 C++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새 표준을 사용하는 C++ 개발자들은 뭐 이들 템플릿 클래스의 구체화된 타입을 대입해서 그 입출력 클래스를 구체화, 즉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일반인들이 별 이렇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전의 표준으로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그 C++ 프레임과 호환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출력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그 템플릿 지금 제공한 템플릿 CHR 타입으로 구체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전에 iOS, 그 다음에 뭐 iStream, 그리고 OStream 이런 것들을 과거의 이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타입 디펜션을 해 놓았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CHR 해가지고 타입을 구체화 시켜 놓고 타입 디펜션 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표준이 변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인으로 한글을 문자 단위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표는 그 CHAR 단위로 문자를 입출력하는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표준 입출력 스트림 객체를 보면 아까 봤던 C인, Cout, Cerror, Clog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Cerror와 Clog는 둘 다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객체입니다. 근데 Clog 같은 경우는 버퍼를 거치고 그리고 Cerror는 버퍼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IO 스트림 헤더 파일에 여기 보면 파일이 IO 스트림 파일 이름이 보이죠? 그래서 그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그 C++ 표준 입출력 스트림 객체들입니다. 오스트림에서 출력을 하기 위한 주요 멤버 함수들을 보면 put, write, flush가 있는데요. put 같은 경우는 문자 단위로 출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좀 볼까요? 이렇게 특이한 예가 보면 얘 중에서 자 put하고 사용하는 얘 중에서 이게 문자 단위로 한 글자씩 출력을 하지만 33이라는 것은 아스키 코드 값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로 직접 문자를 출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ut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write 네, write 같은 경우는 그 배열에 들어있는 CHAR형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 flush는 버퍼에 있는 내용을 강제로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CHR, STR 배열에 이런 문자열이 들어있을 때 cout.write 하고 str 배열을 알려주고 6을 주게 되면 6개의 문자 I 띄우고 love 이렇게 스트림에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n 즉 iStream 그 멤버 함수를 보게 되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get 하고 매개 변수가 없는 거 이거는 int형을 되돌려 줍니다. 아니 문자를 읽는데 int형을 되돌려 주나?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화해문 안에 ch에다가 cin을 get을 통해서 담고 있죠. 이게 EOF가 아닐 동안 즉 엔터키가 들어오는 그 동안까지 계속 입력을 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EOF라는 것이 우리가 입력 스트림의 끝인지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게 상수 -1로 타입 디피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임을 검사하고 끝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get이라는 함수가 int를 리턴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write
자, 그리고 뉴라인이 들어오면 브레이크 끝나는 거고, 이거는 EOF가 나올 때까지, 입력심이 끝날 때까지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C인의 get은 빈칸도 그리고 엔터키 이것도 읽어서 같이 리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은 것이 그 엔터키인지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읽어와서 CH에 저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H가 뉴라인하고 같냐, 즉 엔터키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get 하면서 참조형 변수 이거를 리턴해주는 그런 그 함수, 이거는 I 스트림을 리턴하는데요. 여기서 각 라인의 문자들을 읽는 코드다 그랬는데, 여기 예제에 보면 시인하고 캣하고 한 글자를 읽어요. 읽고 나서 바로 검사를 합니다. 계속 검사를 해서 판단문에서 그게 EOF가 아니면, 지금 함수가 EOF라는 함수를 써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신의 EOF가 아니면 아니면 또 화면에 쓰고, 그리고 EOF면 끝나고, 이런 반복문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신의 get하고 그 변수가 있는 이 함수는 그 EOF를 만나면 Cin 스트림 내부에 그 EOF 비트 플래그를 세팅합니다. 그래서 CH에 읽혀진 값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여기 쓰는 함수 있죠. Cin의 EOF를 호출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1번 사용자가 헬로 코리아 그 다음에 엔터키를 쳤다고 했을 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 get을 통해서 읽어서 put을 통해서 한 글자씩 그 화면에 출력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뉴라인까지도 그대로 읽어가서 다음 줄로 내려간다는 거. 앞에서 봤던 예제를 전체로 제대로 한 줄을 읽기 위한 그 예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get은 한 글자 읽기 위한 문자를 읽는 그 함수인데, 이거를 전체 한 줄이 되게 문자열이 되도록 읽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문자 단위로 읽어서 반복을 통해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문자열을 그대로 입력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함수예요. get이라는 함수인데, 이 get이라는 함수가 문자를 입력받기도 하지만 문자열을 입력받기도 한다는 거죠. 자,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한 함수에는 매개 변수가, 지금 예제를 보면은 대상이 있고 숫자가 있잖아요. 그 글씨만큼, 숫자만큼의 문자를 읽어서 배열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배열로 문자를 처리할 때는 마지막에 널이라는 기호를 넣어서 그 문자열의 끝입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 또한 사용자가 엔터키를 치면 그때부터 입력을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여기 개수까지 준다면 그 개수까지만 그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마지막에 너를 추가하고 그 추가된 읽어드린 개수만큼의 문자로 구성된 배열과 끝에 너를 추가를 해서 그 연결된 것을 리턴해 줍니다. 헬로우를 읽었다면 HELLO 해서 글씨가 5개가 되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너를 추가를 해서 6개의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죠. 여기 예제에서 보면 cin, get하고 cmd 80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80이라면 이거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38개까지 읽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80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그 널이라는 문자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79개까지 영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거고,
이거를 2바이트형 코드로 바꿔서 한글로 따지면 38개까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get 함수의 경우에 도중에 그 뉴라인을 만나면, 즉 엔터키를 만나면 이 엔터키가 입력 그 스트림 버퍼에다가 엔터키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내주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엔터키가 남아있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get이 시도를 하게 되면 엔터키부터 읽어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엔터키가 있으니까 이제 입력을 종료하고 또 엔터키 남겨놓고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else하고 이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시인 이그노어에서 무시하는 한 글자를, 엔터키가 남겨져 있을 수 있으니 그 엔터키를 한 글자를 무시하는 이 함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엔터키가 엔터키를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면 무한루프에 빠진다는 그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알아서 엔터키까지 지워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읽는 함수 get, 그 다음에 getLine, 이 두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getLine 예를 보면 읽어드릴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글씨 숫자 개수만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는 쪽에서 그 스트림에서 엔터키가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개의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 안에 마지막을 널로 채우면서 입력을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라인이 안 남아있네요. getLine이 그렇습니다. getLine. 그래서 getLine을 사용할 때는 이그노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get하고 getLine 중에서 한 줄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getLine이 이 널문자, 그 뉴라인 문자, 즉 엔터키를 버퍼에서 같이 제거해 주잖아요. 따라서 이 getLine이 한 줄을 읽을 때는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getLine을 이용해서 한 줄 단위로 문장을 읽는 거, 아까 봤던 예제를 완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럴 때는 이그노 함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력 문자를 건너뛰기와 문자 개수 알아내기. 보면 이그노, 좀 전에 봤던 이그노 함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gcount. 이거는 지금 이그노는 n개 문자를 제거한다. 아까는 이그노 2를 봤었어요. 그리고 도중에 제거하고 싶은데 이게 1이 아니고 뭐 더 많은 숫자를 들어갔을 때, 즉 이것처럼 이그노 10, 그러면 10개를 제거할 텐데요. 그 뒤에 이렇게 문자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10개를 제거하는 도중에 이 기호를 만나면 제거 종료를 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문자 개수를 리턴한다. 자, 시인 gcount, 최근에 이 80개를 읽었다면 이 최근에 읽은 그 문자를 개수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C++ 입출력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포맷 입출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